제가 이번에 XM3 풀옵션 썬루프랑 보스 제외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이쁘긴 진짜 이뻐. 이 키로 오토오픈이랑 오토 클로징이 됩니다. 키를 가지고 근처에 가면 이렇게 알아서 열리고,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닫힙니다. 이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잘 나오나? 잘 나오나요? 제 목소리 잘 들리죠? 아무튼 저는 대학생이에요. 대학생이고 이번에 XM3 르노 삼성 차를 구매를 하게 돼서, 그냥 이거 어차피 제가 그 서우토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XM3 후기를 올릴 거거든요. 그거를 보시고 나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옵션 같은 경우는 폴옵션을 선택을 했어요. 엔진은 TC260이라고 해서 그 엔진을 1.3 터보고요. 1.3 터보를 하고 풀옵션인데, 썬루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썬루프를 선택을 안 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, 보스도 선택을 안 했어요. 그래서 보스를 선택 안 하고 차량 가액이 한 2,650만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거기에 35만원짜리 바디키트를 해서 대략 2,7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면,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딱 타고 나서 한 지금 3일 정도 운행을 한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뽑자면,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 먼저 있겠죠. 물론 막 르노 삼성이 패밀리룩, 너무 지겹다, 디자인이 지겹다고 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. 굉장히, 그리고 일단 옆 라인 자체가 쿠페형 SUV를 나와서,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쿠페형 SUV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. 뭐 옛날에 쌍용에서 액티언이라는 그게 이제 쿠페형 SUV라고 말하긴 하는데,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쿠페형 SUV 같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최초라고 생각했고, 뭐 제가 학생이라서 BMW X4나 뭐 벤츠 GLC, GLE 같은 차량 같은 거는 뭐 엄두도 못 났으니까 디자인은 저는 정말 만족을 합니다. 예,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연비가 될 것 같아요.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경쟁 차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연비는 제일 좋아요. 연비가 보통 시내 주행 했을 때는 한 13 정도 나오고요. 고속도로 갔을 때는 18? 막 그렇게 찍히기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이제 가성비가 있겠죠. 경쟁 모델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. 옵션들에 대해서 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네 번째로는 이게 제가 차를 3개 다 시승을 해봤는데, 경쟁 차종을 딱 탔을 때 이 디자인이 굉장히,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어요. 이게 가죽은 아니에요. 우레탄을 썼던 것 같은데, 이 우레탄의 그 재질도 얘네가 르노 삼성이 플라스틱 마감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습니다. 그 다음 장점으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.3 터보를 선택을 하면 다임러죠. 벤츠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똑같은 엔진을 공유하게 되는데, 일단은 저는 그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은 뭐 그 개발비도 있겠고 단가가 높겠죠. 그만큼 개발했을 때 드는 비용이. 그리고 1.3 터보에서 26의 토크면 굉장히 많은 토크를 낸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장점이라는 게 뭐 다들 이걸 타보시면 알겠지만 잘 나가고, 그 다음 장점으로는
이게 여기가 이제 멀티센스, 에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세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전에 아반떼 AD 페이스 리프트 버전을 탔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탔을 때는 걔도 이제 물론 드라이브 모드가 조정이 되는데 걔가 스마트 일반 노멀 모드에서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사이에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그냥 RPM만 조금 높다? 스포츠가? 근데 얘는 과장되게 말하면 엔진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드 간의 그 차이가 꽤 크게 다가왔어요, 저는. 그래서 뭐 근데 물론 스포츠 모드로 가면 연비는 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장점으로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XM3 카페 오너스 클럽이 회원수가 20만 명이 거의 다 돼요. 네,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카페가 XM3를 가입한 XM3만을 위한 이제 그런 카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카페 제목은 XM3 오너스 클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클럽 매니저분도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XM3 차주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되게 많이 해요. 이거는 XM3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카페에 가입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모르는 게 생기고 좀 알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카페에 가서 찾아보면 정보 공유가 되게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뭐 장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. 사실 이거는 이 차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차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단점을 제가 이렇게 막 나열을 할 건데요. 이제부터 단점을 시작을 할게요. 예, 단점은 실내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내 크기가 딱 앉았을 때 이쪽에 콘솔 박스가 굉장히 작아요. 그러니까 500ml의 생수통을 넣으면 500ml 생수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좁고 약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단점으로 뽑냐면 실내가 저는 솔직히 이걸 사기 전에 콘솔 박스가 작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. 뭐 콘솔 박스가 작아도 다른 데다 물건을 넣으면 되니까 내가 원래 차를 탔을 때 뭐 콘솔 박스에 물건을 많이 넣은 편도 아니니까. 그런데 이 XM3는 수납 공간이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왜냐면 이 앞에가 저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있거든요. 무선 충전 패드가 현대나 기아차의 무선 충전 패드는 그냥 이렇게 막 던지고 그냥 굳이 이렇게 딱 각에 맞게끔 안 넣어도 딱 올려만 두면은 충전이 되는데 XM3 충전 패드는 제게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 틀에 맞춰서 딱 그 크기에 맞춰서 넣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던져두면은 충전이 안 된다는 점. 또 하나, 이 무선 충전 패드에 다른 물건을 넣으면 이 내비게이션 패널에다가 뭐 무선 충전 패드 위에 금속 제품을 치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또 충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놔서 충전을 할 때는 다른 물건을 못 올려 두겠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에다가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콘솔 박스가 작다 보니까 좀 그게 불편한 점이 있고요. 또 하나 불편한 수납 공간은 여기 위에 보통 이 LED 위에 다들 아시잖아요. 그 선글라스나 안경 등을 수납할 수 있게끔 칸이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없어요. 그게 제가 야맹증이라서 밤에 운전을 할 때는 무조건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운전할 때는 이런 선글라스라든가 여기에다 둬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둘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옆에다 두고 있어요. 운전석 옆에다. 이거는 좀 불편하다 싶더라고요. 이 부분은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많이 불편해요. 그래서 실내 크기 정도? 실내 크기는 아반떼가 저한테는 조금 비슷한 정도? 아반떼가 조금 더 큰 거? 그 정도로 다가왔어요. 대신 의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콘솔 박스 부분이 작은 건 어쩔 수 없고요. 많이들 그래요. 저도 이제 많이 XM3를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,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거리가 짧은 이유는, 이 차가 어쨌든 프랑스 차잖아요.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굴곡이 많아요. 그 길을 보다 보면 농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코스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 차들의 핸들링이 되게 좋은
느낌이거든요. 유럽 차들이 핸들링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. 좀 핸들링이 좋고 코너링도 잘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르노에서는 핸들링을 할 때 이 차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잖아요. 그 중심과 이 운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그 코너링을 할 때 피드백이 운전자한테 잘 전달이 된다. 운전자가 핸들링을 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중심과 운전자의 거리를 좁게 하기 위해서 콘솔 박스 부분도 좁아진 거라고 이제 설명을 저도 봤어요. 이제 또 누구는 그러겠죠. 아니 그거 어쩌라고. 우리는 여기는 한국인데, 한국은 그래도 실내 공간이 중요하고 콘솔 박스 부분이 커야 좀 넓게 느껴지는데,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그냥 남들이 여기 실내 좀 좁다라고 했을 때, 너 이거 프랑스 차라서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. 예. 두 번째 단점으로는 출발 시 울컥거림. 울컥거림은 DCT 미션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그렇게 울컥거리진 않는다 라고 느꼈고요. 대신 제가 좀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, 보통의 CVT나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를 뒤로 두면 이게 좀 앞으로 가잖아요. 브레이크를 떼면.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걸 처음 타신 CVT를 타다가 이 차량을 타신 분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, 조금 불편했던 점이 유턴을 할 때도 이 브레이크를 떼고 그냥 드라이브로 그 조금씩 가는 그걸로만 유턴을 하시는데, 그게 잘 안 돼서 엑셀을 좀 밟아야 돼요. 세 번째 단점으로는, 근데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. XM3 중에 제일 큰 단점이에요. 인포메이션. 제가 현대차 아반떼를 타고 이걸로 넘어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비가 너무 안 좋아요. 통풍 시트 조절하는 게 좀 두 가지 방식, 두 턴을 넘겨야 돼서 좀 불편하다 이런 거는, 이거는 괜찮아요. 문제는 사운드 조절. 저는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음악 사운드 조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운드 조절이 운전대에 있어요. 운전대 와이퍼 밑에 와이퍼가 두 개야, 오른쪽에. 이- 이-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해요. 이거는 많이 얘네들이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그 현대차에 배워야 될 것 같아. 이걸 만드는 그 부서가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위장 취업을 하든지 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차의 그것을 아예 못 따라가요. 음량 조절 버튼이라든가 통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불편하고요. 또 드라이브 모드를 하면 내비게이션이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스포츠 모드로 해서 좀 추월을 하고 싶어 해서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스포츠 모드를 했잖아요. 그리고 좀 운행을 하다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내비로 돌아가요. 근데 얘는 안 돌아가. 그래서 내가 굳이 홈을 눌러서 내비를 찍고 다시 해야 내비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 부분은 르노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. 확실히 이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, 저한테. 네 번째로는요, 옵션이에요. 옵션의 부재는 LFA죠. 라인 중심을 유지해주는 기능. 그 기능이 없어요, 얘는.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커요. 센터링이 안 돼, 얘가.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. 센서 다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지들이 안 넣은 것 같아요. 원가 절감? 이게 원가 절감이 되나? 그리고 또 원가 절감한 데가, 이 본네트 뚜껑 열어보면 엔진 커버가 없어요. 제가 그래서 막 카마스터님이나 그런 르노 삼성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. 다들 하는 말이 이거는 르노만의 이 자신감이라고. 어차피 엔진 커버가 없어도 저희의 엔진은 매우 정숙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들리지 않을 거다.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왜냐면 일단 풍절음이랑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 엔진 소리가 묻혀요. 그냥 대충 덮어둬도 좀 정숙성 면에서 좀 도움이 될 텐데, 그런 부분까지 원가 절감을 했었어야 됐나? 이런 거 수납함 만들어주는 거, 여기 옆에 조수석에 이 구물 만드는 거, 구물 만들 노력으로 이거 선글라스 넣어줬으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차를 왜 샀냐면요, 일단은 소형 SUV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티볼리, 그리고 현대 코나, 기아 셀토스,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, 그 다음 르노 삼성 XM3가 있잖아요. 일단은 티볼리는 아예 배제를 했어요. 티볼리는 아예 배제를 했고, 코나도 배제를 했고, 코나는 제가 풀체인지 나왔으면 코나를 샀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 이 세 개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.
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을 하자마자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 같은 경우는 시승차가 따로 없대요. 부장님이 진짜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차를 뭐 누구나 운전으로 해서 그걸 시승차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이걸 2,700만 원에 샀잖아요. 그래서 시승을 할 때 2,700만 원에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승을 하러 갔는데, 새 차량 중에 제일 디자인이 좋았던 거는 트레일블레이저거든요. 근데 그렇게 디자인이 좋으려면 일단 RS 등급을 선택을 해야 돼요. RS의 옵션 하나도 안 넣어도 2,600이 넘어가니까 저는 프리미어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, 프리미어는 또 그렇게 디자인이 이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. 트레일블레이저는 타자마자 내 차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저도 쉐보레 사랑합니다. 다음은 제일 고민한 건 기아의 셀토스가 제일 좋았어요. 옵션도 XM3보다 좋았어요. 같은 가격대라고 했어도 버튼들이나 이 인포 쪽의 그 구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도 센터링이 있잖아요, 셀토스는.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 얘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XM3는 차 자체에 집중된 느낌이었어요. 엔진이랑 미션은 XM3가 셋 중에는 가장 월등하다. 그래서 차 자체만 보신다면 나는 엔진이 중요해. 차를 타면 엔진이지. 차를 타면 시승감이 좋아야지. 이러신 분들은 XM3가 좋고요. 나는 정말 정통 SUV를 타고 좀 더 비싸더라도 디자인이 이쁜 걸 원한다고 하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차를 사실 분들은 현대기아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셀토스, 소형 SUV에는 셀토스가 있겠죠. 왜냐면 일단 안전장치들도 셀토스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어요. 현대기아차가 워낙 실내 공간을 잘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셀토스가 더 크게 느껴졌고요. 첫 차를 사신다고 하면 셀토스가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하지만 그래도 다들 디자인 보고 선택을 하시니까 뭘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옵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XM3 같은 경우는 저는 RE 시그니처에 거의 풀옵션을 넣었잖아요. 썬루프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차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닐 뿐더러 얘가 썬루프를 달아버리면 가뜩이나 전고와 이 천장이 좀 낮은데 썬루프를 달아버리면 이게 좀 더 낮아져서 아마 뒤에 타시는 분들은 더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아서 르노 삼성 매장을 갔을 때 보스가 안 들어간 차량을 둘 다 시승을 해보고 그 보스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워낙 이 기본 오디오 자체가 좋아서 굳이 보스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삼성의 르노에 들어가는 보스는 좀 저음이 강조된 느낌이었어요. 제가 느꼈을 땐. 그래서 랩을 많이 듣는다시거나 조금 낮은 음역대의 노래를 들으시는데 좀 더 풍부하게 듣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보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풀을 뺀 풀옵션으로 선택을 했지만 이 차가 제일 깡통 트림에도 LED를 달아주고 차별을 거의 안 둬요. 그래서 내가 엔진이나 그런 미션 같은 거에 관심이 없고 나 좀 그냥 그렇게 무난무난하게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.6 가솔린 엔진에다가 LE 플러스 1.6 그렇게 한다고 해도 2100이 아마 2100 언저리일 거예요.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마무리로 이 차량을 사고 탄지는 별로 안 됐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딱 르노의 이 차량을 봤을 때. 르노 삼성도 르노 삼성만의 패밀리룩을 구축을 하면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